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앞전에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문제들을 정의하고 쉽게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로 어떤 발명 원리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아이디어를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출시를 하고 사업화를 하는 게 근본 목적인데요.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요즘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핫해졌죠. 와디즈 그리고 텀블벅, 이 양대 산맥으로서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핫해지고 보급화되어졌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에서 내가 응원하는 아이디어에 후원을 하고 실제로 물건을 사보고 체험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펀딩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클라우드, 군중, 그리고 펀딩, 자금 조달. 군중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는 의미입니다. 주로 이제 후원, 기부, 대출, 투자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익숙한 클라우드 펀딩의 개념은 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응원하는 아이디어 제품에 후원을 하고 그 대가로 그 아이디어 제품을 후원받는, 역으로 내가 이제 지급받는,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케이스인데요. SNS를 통한 참여가 많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셜 펀딩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클라우드 펀딩을 준비하실 때 이 모금 취지라든지 목표 금액, 그리고 이 모금 행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 모금 기간,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혹은 이 후원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리워드로 어떤 것을 제공해 주겠다 등을 게시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클라우드 펀딩을 아이디어 제품을 사업화하는데 꼭 써보시라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큰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 모금입니다. 대부분 이 스타트업도 그렇고 아이디어 상품을 출시할 때 자금적인 한계가 많아요. 특히 이제 아이템이라든지 제품을 설계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실제로 시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시제품을 생산했을 때 꽤 많은 돈이 들 수도 있고 상당수의 돈이 들 건데 어느 정도 회수하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저는 아이디어 상품일수록 지식재산권, 특허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디자인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출원하라고 추천을 해드리는데 꽤 많은 돈이 듭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받으시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 활용하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다른 한편으로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시기에 효과가 있는 부분은 홍보 부분입니다. 홍보. 이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보급화가 되어 있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라우드 펀딩을 한번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내 아이디어 제품이 홍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SNS 채널이라든지 다양한 마케팅 경로를 통해서 내 제품을 홍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클라우드 펀딩을 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MZ세대들이다 보니 이 MZ세대의 특성상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큽니다. 내가 써봤을 때, 내가 이 아이디어를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좋아. 이건 너도 꼭 써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홍보 활동을 해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딩을 한번 끝내시고 나면 그 이력이 남아요. 그 이력이 남기 때문에 펀딩을 마감하고 나서라도 추후에 사업화를 하실 때 이 펀딩 이력이라든지 펀딩 정보를 찾아서 보시고는 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연락 오시는 경우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마케팅 개념으로서 시장성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효과이자 매력인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하나 출시하고 나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품을 수정하든지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요. 출시하고 났을 때 고객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새겨줬을 때 그것을 바꾸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펀딩은 정식 출시 개념은 아닙니다. 정식 출시 개념이 아니라 대부분 프리마케팅, 그러니까 정식 출시 전, 사전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검증을 하는 단계로서 쓰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의 시장성이라든지
고객들이 후원한 고객들이 실제로 써보고 적나라한 피드백을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출시 전에 제품 전략 수정도 가능하고요. 제품에 대한 평가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에 의해서 제품을 좀 더 수정 보완한다든지 반대로 강점인 부분을 극대화하는데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 하나 고려하실 수 있는 게 실제로 시제품을 제작해보고 생산을 해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로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특허들이 실제로 실시가 되지 않고 제품으로 생산이 되어 보지 못하고 시제품으로 만들어져 보지 못하고 그냥 아이디어로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 시제품을 일단 만들어 봐야 되고 후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이라든지 품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샘플을 만들었을 때 내 아이디어 상에는 이게 이렇게 작동할 건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실제로 만들어 봤을 때 그렇게 잘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보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펀딩을 완료한 이후에 공급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하는 것처럼 소싱해 줄 수 있는 업체, 생산해 줄 수 있는 업체도 직접 만나게 되고 직접 발굴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한 개 가서 한 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생산해 주는 공장은 잘 없거든요. 대부분 최소 주문 단위가 500개, 1000개, 사업 분야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이 MOQ라고 불리는 최소 주문 단위에 의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도 쌓게 되고 그 수준에 맞게 목표 금액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 원가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단품 하나 얼마로 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패키지로 팔 것인지 아니면 상품을 몇 개로 묶음으로 팔 것인지 좀 더 전략적으로 상업화하는 법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펀딩 홍보 전략까지 본인이 직접 수립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여기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실 때 이게 얼마에 생산을 해서 얼마에 팔 수 있고 내가 얼마를 남길 수 있겠다 이런 수익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펀딩을 하시게 되면 내가 최소 주문을 몇 개는 받아야 되고 몇 개 이거를 사올 수가 있고 실제로 고객들한테 배송할 때 택배비는 얼마나 들 것이며 포장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 원가, 제조 원가 그리고 그 외에 발생하는 판관비들 그리고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제 출원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검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생산해서 판매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량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제조원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손익계산서에서 또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보실 점이 기본적인 제조원가, 판관비 구조 외에 이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시게 되면 지급해야 되는 수수료 항목들이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조기에 오픈을 하는 홍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수수료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수수료 발생은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제가 실제로 사업을 할 때 물건을 유통할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까지도 고려해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펀딩 목표액도 산출할 수가 있고요. 사업가로서의 마인드, 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을 여러 분야에서 여러 항목,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클라우드 펀딩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꼭 해보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사업화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먼저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다양한 문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좋은 아이디어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문제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 생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림스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림스를 쉽게 내 것처럼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블록 개념, 그리고 그 아이디어 블록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다양한 발명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고려할 수 있는 점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실 건데요. 작년에 본선 심사위원으로서 참여를 해봤는데 굉장히 자극이 될 만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성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림스를 잘 가져다 본인만의 것으로 좀 잘 접목시켜서 더 큰 아이디어, 더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업화가 됐을 때 궁극적으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점수를 받고 꼭 입상하시기 위해서라도 사업성 측면에서 여러 항목들을 검토해 보시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있을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